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주 FM의 영주가 좋아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진은희입니다. 우리 영주시의 연간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시가 1조 6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하고 본 예산으로만 1조 원을 넘게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19일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대로 확정이 될지 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우리 영주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요즘은 농사를 잘 짓는 것 못지않게 농업 경영과 마케팅, 그중에서도 온 오프라인의 판로 확대가 중요합니다. 올해 열린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영주 농업인들이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시민들의 농업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금주의 핫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내일과 모레 영주 선비세상에서는 인형극 축제가 열리는데요. 인형으로 만나는 선비세상은 과연 어떨지도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랑 영주 시간에는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가이자 영주중학교 총동창회장을 맡으셨던 김정섭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영주를 돌아보고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영주는 지금, 강민건 PD가 전합니다. 네, 영주시가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기업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베어링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영주시가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기업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영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베어링인의 날 행사에 참가해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8월 국토부로부터 지정 승인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 소재 기업 지원 연구기관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경량 소재 융복합 기술센터를 소개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 등도 알렸습니다. 시는 국가산단의 베어링, 기계, 경량 소재, 전후방 연관 기업을 유치해서 소재, 부품 집적화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주시에서 하반기 숙련 기능 인력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영주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추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K포인트 274는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274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지자체 추천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방문 취업 자격으로 현재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으로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포 고용 계약을 맺은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에 추천을 받은 사람, K포인트 2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총점이 170에서 199점에 해당하는 자 등입니다. 신청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기재된 제출 서식을 작성해서 시청 미래전략실로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주에서 오는 25일 오후 5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창작무용 다시 피는 꽃 피끝마을 이야기 경공연이 개최됩니다. 부석사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춤으로 들려주는 영주 이야기인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된 정축지변의 이야기인데요. 백성들의 비극과 한을 표현하고 넋을 기리는 것을 수준 높은 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러닝타임은 60분입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네이버 밴드 까치오를 참조하시거나 영주문화예술회관 639-595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주시 가흥 이동이 지난 21일 관내 산립연접지 주변 산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화목보일러 일제점검,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방문해서 화목 보일러 점검과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통해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그리고 산에서 불법 취사행위 등을 금지 강조하면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주시가 도로에서 보행자와 교통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제도색 공사를 11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제한속도 30km 이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도로와 보조도로, 학교 앞, 아파트 주변, 마을 진출입로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는 영주경찰서와 협의해 중앙초등학교 후문 등 25개소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제도색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주의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과 마케팅의 기술 강화를 향한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작년 경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올해도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타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최수영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대상도 타고요. 올해도 우수상을 또 여러 번 탔다고 들었는데요. 이 농업인 네. 정보화 경진대회가 어떤 대회였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원래 그 10월 26일에 농업경영정보화 경진대회가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농업인들의 스마트 경영 역량을 뽐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대회는 1998년도에 시작이 돼서 농식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농업 농촌의 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경영 정보화 전략, 그다음에 미디어 크리에이터, 농식품 라이브 커머스 등 총 3개의 부문별로 나누어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각 도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들끼리 그 다음에 그 본선에 참가해가지고 발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주시 그 정보화 농업인 연합회에서도 매년 도별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권민선 회원이 참가를 해서 대상을 받았고, 올해 그 본선격인 경진대회에서 경영 정보화 전략 부분으로 나가서 이제 대상은 좀 아쉽게도 제주도에 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랑스럽게도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8월 8일에 예선격인 그 경상북도 정보화 경진대회에서도 또 영주시 정보화 농업인들이 참가를 해서 또 2명이 우수상을 받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취지의 대회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수상을 받은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예, 저도 요번에 전국대회에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농업인들의 열정을 좀 가슴 뜨겁게 느끼고 왔는데요. 경영 전략, 정보화 전략 부분에 우수상을 받았던 애플 판다 권민선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애플 판다가 이게 사과를 뜻하는 애플하고 또 동물을 뜻하는 판다를 합쳐서 사과를 판매한다는 중의적인 뜻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과 브랜딩을 위해서 농업 마케팅 전문 교육 이수부터 해서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마켓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 유통 채널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애플 판다의 귀여운 캐릭터를 굿즈로 만들어서 어린 자녀를 둔 3, 40대 주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득 다양화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대회 그 우수상을 받았던 두 분의 회원이 있는데요. 먼저 안순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판매를 경진하는 이제 농식품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또 재치 있고 구수한 입담을 과시하면서 사과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또 끌어서 또 수상을 했었고, 또 조유미 회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그 마케팅 분야에서 쇼핑몰과 SNS에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 그다음 고객 확보 등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또 사례를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애플 판다 이름이 벌써 외워졌습니다. 듣기만 해도 네. 정말 참신한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신 곳이 어떤 연합회라고 들었어요. 영주시 정보화 농업인 연합회라고 들었는데 이곳은 네네.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너무 길어서 저희는 또 영정농이라고 좀 줄여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 네. 영정농에서는 2005년에 그 조직이 돼서 현재 지금 84명의 농업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교육이나 또 정보 교류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업 경영을 목표로 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이분들이 또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으면서 참여하신 회원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 블로그나 SNS, 농업 경영 마케팅에 활용해 새로운 소득 창출과 지역 홍보를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회원들의 개개인의 우수 사례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각종 홍보 행사하고 지역 축제에 참여를 해서 영주 농산물의 이미지를 좀 높여주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개최된 영주 장날 농수산물 대축제에 또 이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농산물 전시나 시식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농업인 학습 단체인 연합회 역할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교육을 해주는 곳에 여러 지원이 있어야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뭐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 경영 정보화 교육 과정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자격증 취득 과정을 또 운영을 했었고요. 전자상거래 교육이라든지 비즈니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과정, 뭐 농업인 인플루언서 양성 마케팅 교육 같은 그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다양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자상거래 교육이 좀 궁금해요. 이게 정확히 뭘 가르쳐주는 교육이죠?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진행하는 그 전자상거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도 기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 아이디어스 같은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직거래가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해서 또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보면은 확실히 SNS나 블로그,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양한 이런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저도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게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은 농업인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마디로 뜨겁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컴퓨터에도 익숙치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처음에는 좀 낯설고 또 어려워하긴 하지만은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이 좀 많고요. 또 최근에는 또 인플루언서 과정이라고 또 수강했던 분이 교육 저기 전화를 좀 따로 받았었는데요. SNS 운영이 수월하다고 고맙다는 전화도 따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응은 좋고 또 열기도 뜨겁다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이 피드백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육들이 농업인들의 수입 창출 증대를 하기 위한 교육 중에 하나잖아요. 네.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예, 농업인들의 유통 채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자체가 수입 창출 증대의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당연히 효과를 봤죠. 볼 수밖에 없고, 교육생 중에서는 또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택배 주문이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육받는 걸 또 활용을 해서 수입이 늘어나서 좋긴 한데, 주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육받으러 올 시간이 없다고 또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반응이네요. 네. 네, 올해 중에 또 거의 한 달을 남겨두고 있어서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이 교육이나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준비돼 있을까요? 내년에도 뭐 올해하고 비슷하게 저희 교육 과정은 일단은 운영은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농업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농부 인플루언서 현장 마케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 교육 같은 것들이 강의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린 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농부 인플루언서 현장 마케팅 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농업인들에게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좀 간소하게나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 영주를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도 이 농수산식품을 라이브 커머스나 뭐 또 온라인 유통 채널 등을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예. 거를 활용해 봤을 때 훨씬 신뢰가 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네. 앞으로도 이 농업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예. 많이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최수영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윤정의 꽃.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라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면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이번 주 수요일에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가면서 김장김치도 얼려버릴 추위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 날씨는 어떨지 안동 기상대 김찬술 주무관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기상대 김찬술입니다. 네, 날씨가 이 패딩을 입었다, 코트를 입었다가 이 종잡을 수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는 초미세먼지도 안 좋기도 했고요. 현재 영주의 날씨는 어떤가요? 네, 14시 현재 영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북 서풍의 바람이 초속 5.9m로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대기가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도가 28%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네, 주말부터는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던데요. 이번 주 주말 날씨 어떤가요? 네,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인 소설이 지났습니다. 네, 대개 소설 즈음에는 바람도 강해지고 날씨도 더욱 추워지는데요. 24일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주 0.9도, 영하 0.9도, 봉화 0.4도, 단양 영하 1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7도 가량 더 낮았습니다. 소설 절기 이름값을 하듯 24일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25일 토요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 영하 7도 4도, 봉화 영하 8도 5도, 단양 영하 8도 5도가 예상이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26일 일요일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주 영하 4도 7도, 봉화 영하 5도 7도, 단양 영하 4도 8도가 예상이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 강풍,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그 밖의 경북 북부 내륙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약 3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대기가 건조한 지역이 많겠으니 야외 작업이라든가 활동 시에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방한용품 준비해서 꼭 추위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영주 주변 지역 날씨는 어떨까요? 네, 안동,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25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26일 일요일은 흐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특히 체감온도의 경우에는 25일 아침 안동 영하 9도, 문경 영하 9도, 예천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6일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많이 낮아 춥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하겠으니 주변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늦가을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겨울 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네, 11월 23일 목요일에 기상청에서는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12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가 있겠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1월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월은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을 한파일수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평년 기간 영주의 연평균 한파일수는 7.5일이었고 봉화의 연평균 한파일수는 23.8일이었습니다. 2022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주의 한파일수는 평년보다 많은 9일이었고요. 봉화의 한파일수는 평년보다 적은 14일이었습니다. 늘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서 한파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겨울 날짜인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날씨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는 구름 많겠고 30일 목요일부터 12월 3일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주 영하 4도에서 0도, 봉화 영하 8도에서 0도, 단양 영하 7도에서 1도 분포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영주, 봉화, 단양 지역 모두 11월 1일 금요일 날 영주 영하 6도, 봉화 영하 8도, 단양 영하 7도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주 1도에서 9도, 봉화 1도에서 9도, 단양 2도에서 11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기간 중에서 낮 최고 기온은 영주, 봉화, 단양 지역 모두 11월 27일 월요일 날 영주, 봉화 9도, 단양 11도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낮아서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안동기장대 김찬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분들도 차가운 날씨에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항상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기상대 김찬술 주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진은희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문을 연 영주 선비세상, 시민 여러분 한 번쯤 가보셨나요? 우리 영주의 선비 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체험할 수 있도록 첨단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전국의 관광객을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테마파크인데요. 내일과 모레, 주말과 휴일에 선비세상 인형극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 영주 포커스는 선비세상 운영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대종 총감독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열리는 선비세상 인형극 축제, 이거 어떻게 개최하게 되신 건가요? 예, 그 선비세상 건립 당시 최초 설계에 전통 인형극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담한 한옥형 인형극장이 지어졌는데요. 위치가 다소 외져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활성화시켜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적으로 11월 25, 26일 양일에 걸쳐서 인형극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축제한다는 것이 좀 춥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극장 객석 바닥에 두터운 매트를 설치하고 방석 등 난방 시설 준비해서 추위에 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데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비세상에서 열리는 인형극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궁금한데요. 여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인형극 축제는 공연과 전시와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입니다. 4m가 넘는 세계의 대형 인형 퍼레이드로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선비와 각시 인형이 선비세상 정문을 출발해서 주 행사장인 전통 인형극장까지 관객과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대형 인형극 퍼레이드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30분 각각 2회 실시가 되고요. 메인 무대인 전통 인형극장에서는 인형극 공연과 인형 전시, 또 인형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는데 인형극 공연은 우리가 잘 아는 선녀와 나무꾼을 소재로 한 옛날 옛적 금강산에 그리고 전통 남사당 놀이를 인형극으로 표현하는 음악갱갱 인형극장 이 오전 11시, 오후 2시 2회 각각 공연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기발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아주 작은 극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공연인데요. 이 공연은 타이틀 그대로 아주 작은 공연입니다.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서 한 명의 관객이 헤드폰을 쓰고 아주 작은 무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인형극을 체험하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공연 시간은 3분에서 5분 미만이긴 한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아마 얼핏 상상이 잘 안 가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작은 무대에 한 사람이 가고 볼 정도의 작은 무대지만 내용은 굉장히 알찹니다. 이 아주 작은 극장에는 극단 아토의 연희의 그림 공방, 그 극단 낮은 산의 할머니 풍구, 그리고 회색 늑대의 호랑이와 나팔, 그리고 은하수의 단춤, 이렇게 4개의 극단이 4개의 공연을 가지고 감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주 작은 극장은 어른이 봐도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 사람만을 위한 뭔가 연극이라 뭔가 이 집중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2명씩 볼 수도 있나요? 2명이 보는 거는 조금 좀 한계가 있고요. 물론 뭐 볼 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대사를 인형극이라는 것이 뒤에서 전문 배우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이제 헤드폰으로 이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는데 헤드폰을 양쪽으로 둘이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극장에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극이 길지가 않아서 네. 아마 이제 빠르빠르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공연이지만 정말 특별한 공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평소에도 이렇게 체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네. 축제에도 체험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나요? 그럼요. 네. 요즘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고, 만져보고, 또 그리고 하는 그 체험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형극 축제도 관객이 배우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인형을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인형을 만들고 그 구동 원리를 배우는 프로그램, 그리고 자기 얼굴에 맞는 종이 로봇 인형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 정말 다양하고 기발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공연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지원되니까 미리미리 나들이 준비를 하셔서 뜻깊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제 퀄리티는 제가 보증합니다. 네. 우리 총 감독님이 보증하신다니깐요. 정말 신뢰가 가고요. 온 가족이 함께 가서 보면은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더구나 여기서 이 모든 체험이 무료니깐요. 무료입니다, 네네. 여러분. 네. 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기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바라고요. 네. 이어서 이제 겨울에는 산타 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선비세상에서 열리는 산타 축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선비세상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시즌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중심의 유익한 프로그램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번 겨울에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석 달간 컨벤션 홀에서 펼쳐지는 선비세상 윈터 페스티벌은 겨울왕국을 주제로 꾸며집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성탄절 맞이 산타 행사가 컨벤션을 로비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산타 복장, 간단한 산타 복장 등을 입고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구성되고요. 그리고 또 간단한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인기가 많았던 그 대형 미로, 지난 시즌엔 저희가 400칸짜리 정말 대형 미로를 제가 설치했었는데 이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겨울왕국 미로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겨울의 시즌에 맞는 형태의 미로를 새롭게 꾸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쁘게 장식된 대형 골프장이 만들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컨벤셔널 야외, 이제 저희 선큰이라고 그러는데, 야외에 직접 인공 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눈놀이장이 개장됩니다. 이 밖에도 비눗방울 버블쇼와 마술쇼, 그리고 키다리 풍선 아저씨 등 겨울철과 잘 어울리는 환상적인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거 깜짝 뉴스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저희 경북 북부권 최초로 어린이 범퍼카 놀이장이 운영됩니다. 네, 한시적으로 한 2달, 3달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선비세상 전통 무회장에 설치된 이 범퍼카, 선비세상 UFO입니다. 이 이름이 UFO인데 정말 UFO가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겼고요. 네. 근데 이 범퍼카가 재밌는 게 우리가 자동차 핸들 같이 돌리는 게 아니고요. 마치 탱크 같이 좌우에 스틱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2개 동시에 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한번 옆으로 가고, 이렇게 조작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좌충우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른이 타도 아주 재미있는 이런 범퍼카가 된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제작이 된 범퍼카입니다. 네. 이 UFO는 충격을 아주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테두리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 이 명실상부한 사계절 테마공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선비세상이 경북 투어 패스 관광 상품으로 등록이 돼서 보다 더 네.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선비 투어 패스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사업입니다. 경북 투어 패스는 하나의 바코드를 활용해서 24시간 또는 48시간, 72시간까지 경상북도의 주요 유료 관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패스인데요. 이번에 저희 선비사상이 여기에 등록되었습니다. 아마 선비사상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경북 관광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이 경북 투어 패스 관광 상품으로 등록됐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적인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이제 저희 선비사상이 다소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 약 3개월 동안 이제 그런 좀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좀 마케팅을 해보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손님도 좀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지도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관객이 꾸준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위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라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로 약 3개월 동안 서울을 동서로 가르는 지하철 5호선과 남북으로 가르는 7호선 지하철 역사 내에 선비사상 영상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상 촬영이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 영상이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의 시대에 맞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갖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좀 따뜻하면서도 좀 사람 위주의 광고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비사상이 이제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또 좀 광범위하게 광역시나 또는 특별시 같은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좀 공격형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이 선비세상만이 이제 확실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시즌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선비세상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상북도 대표 문화공간이자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선비세상이 영주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영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선비세상의 김대종 운영본부장 총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과 모레 열리는 영주 선비세상의 인형극 축제 소식과 선비세상의 미래상까지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죠. 아이유가 부릅니다. 드라마.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
영주 출신으로 맹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영주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에는 소방방재 전문가이자 전 영주중학교 총동창회장, 현 인천씨름협회장을 맡고 계신 김정섭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방재는 이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소방방재 회사 대표직을 맡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소방 방재 산업에는 설계업과 감리업, 또 그리고 공사업, 또 유지관리업, 그리고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근데 소방방재라고 했을 때 네. 조금 낯설게 들렸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건지 한 줄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방 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전기 설계업처럼 건축업에 대한 일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화설비, 그다음 자동하재 탐지 설비 등을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아, 네. 네. 네,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한번 어린 시절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네. 몇 살까지 영주에 계셨나요? 영주에서 1958년도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주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어린 시절, 뭐 초중 고등학교 혹은 뭐 유아 시절 때 기억에 남는 영주의 모습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태어날 때는 이제 문수면 월롤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태어났는데 중학교 때 영주로 이제 처음 왔습니다. 70년대 영주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주 분비는 번영할 수 있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제가 그 어릴 때 놀던 서천 강변은 여름에는 물놀이로 할 수 있었고 겨울에는 풍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이 젊은이의 꿈을 키워줬습니다. 또 멀리 보이는 소백산은 제 꿈을 가지기에 충분한 고향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모습과는 좀 많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있을 때는 한 20만 명이라고 하는 번영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소방 방재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그전엔 코스모화학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직장을 대학 졸업하고 들어갈 때는 회사의 간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그 회사에서 일본을 보내주는 연수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 뒤에 92년도 다시 한번 일본을 보내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지금하고 달리 선진국이었는데 안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이제 그때 소방설비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초중고등학생 시절 때 우리 영주에서 지내면서 이런 소방 설비 기사 뭐 따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걸까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그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고요. 단지 이제 제가 그 뭐 신분 상승을 해야 되나라고 네. 하는 그러한 그 꿈들을 네. 제가 마치 그 당시에 졸업한 대학이 강원대학이었는데 강원대학의 방재 전문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서 석사, 박사를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덕분에 중앙 소방기술심의위원 등 소방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92년도에 창업을 네. 하셨다고요. 그러고 대표님이 되셨는데
정말 얘기만 들어봐도 이제 석사, 박사까지 네. 마치셨고 정말 큰 도전이셨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방 방제에 굉장히 빠질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지금 그렇게 됐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저희가 현재 인천 씨름 협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또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씨름을 잘하셔서 이렇게 협회장을 맡게 되신 건지. 그런 건 네.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북 영주에 태어난 사람이 인천에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는 저희 바탕이 되어주었고, 광역시 중에서 가장 지역 색깔이 없는 데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저를 받아줬고 거기서 사업을 성장했기 때문에 저도 인천을 위해서 뭐 봉사할 수 있는 게 없는가라고 찾아볼 때 마침 인천의 부평고등학교, 인천 인하대학교, 또 연수구청에 씨름팀이 있습니다. 그러한 씨름팀을 좀 맡아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북 영주분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사업체 운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영주와의 끈이 더 이렇게 네.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영주 중학교의 총동창회장도 맡으셨는데요. 동문 동창회 이런 거는 언제부터 참여하셨을까요? 제가 그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재경 영주 총독 영주 항우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그 당시만 해도 그 항우회의 주축이 영주중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재경 영주 중 동창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진 건데요. 이렇게 동창회나 동문들과 이렇게 하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각자 맡은 분야를 우리 영주를 위해서 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이런 대화도 좀 오고 가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주에 이제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인재 육성 장학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영주중학교 출신들이 모여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또 존경하는 선배들이 우리 모교에도 그러한 장학금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영랑 장학회라고 하는 장학회를 만들어서 모교에 매년 이렇게 500~600만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거 말고 추후에 또 우리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이런 계획들도 있으신가요? 그 이제 영랑 장학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하나하나 호명해도 혹시 되겠습니까? 예. 14회로 이제 그 영주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윤석 선배님, 또 KBS 감사를 하고 부사장을 역임했던 전웅구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KBS 말고 또 포스코에 건영준 선배님이 또 있었습니다. 회장했던. 그리고 강석심 하나마린 대표이사가 있었고, 또 신승전 선배라고 에이텍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 밖에도 또 저희 동기인 건정원 군, 또 저희 후배인 김강훈 변호사, 또 1년 선배인 김찬모 선배 등 같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영주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동문 동창분들 만나시면 요즘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 주고 받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적어지는 영주의 안타까움을 전하게 되고요. 또 나이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원래 60대 중반에 접어들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많이 하고, 적어지는 영주를 위해서 좀 더 각자의 역할이 무언가, 저희들도 그 당시 이제 시험을 쳐서 다녔던 학교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사업적으로나 또 공무원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네들이 각자 모여서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영주가 좀 큰 도시여서 뭐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시나요? 예,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뭐 인구 소멸이 아주 뭐 긴박하죠. 또 적어지는 지방 소도시화는 뭐 우리가 느끼는 이상의 그런 몰락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 그네들의 꿈을 이렇게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경험들이 그게 뭔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고 또 그네들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참 듣기만 해도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회장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네.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영주에 있는 젊은이들, 그네들이 꿈이 좀 이루어지는 몰락해가는 시골이 아니라 더 번성해지는 영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럼 고향분들, 애향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별로 잘난 것 없는 사람이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힘 좀 내시고 새해에는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의 꿈을 좀 힘차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섭 전 영주중학교 총동창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음악은 계절의 끝에서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로 엮어가는 영주가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진은희였습니다. 멈출 수는 없으니 다만 우리 지금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며 숨가쁜 날 잠시 쉬어갈 환한 창가를 찾길. 흩날리던 벚꽃잎 위로 그 설레이던 봄날이 끝나고 뜨겁디 뜨거웠던 여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서 가슴 시리던 찬바람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저물어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다른 시작. 덜컹대는 2호선에 지친 몸을 싣고서 서둘러 온 이른 계절에 끝에서 만나자. 많은 날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았기를. 힘겹던 날 활짝 웃어준 한 장의 사진처럼 홀로 걷는 외로움이여 이 먼 길을 떠나온 여행자여 뜨겁게 불렀던 노래는 영원토록 가슴 속에 남기를. 사나운 비바람의 날들 무덥고 목마른 계절이 흘러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
보자. 돌아보면 다시 그곳, 다시 빈손